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교는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 매년 한 문제 출제되고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도시 내부 구조에 의한 성장 이론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최근에 우선 계속 우리가 출제가 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우선 최초의 이론이죠. 이 버제스의 우리가 동심원 이론인데 1925년에 나타난 최초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튀넨의 고립국 이론인데, 이 튀넨의 고립국 이론은 1826년이죠. 1826년에 있어서 이 고립국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고립국 이론은 우리가 이 중심진 시장에서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재배되는 작물을 6가지로 보죠. 그래서 6가지 형태에 있어서의 동심원 형태의 지대 모형이 나타납니다. 자, 동심원, 이 지대 모형을 의미하는데, 이게 농촌, 우리가 토지죠. 농촌 토지에서의 동심원 지대 모형을 응용했죠. 그래서 도시 내부 토지에 응용한 모형이 버제스 이론입니다. 그래서 도시는 그 중심에서 이 동심원 상으로 확대되어 5개의 지구로 분화되죠. 그래서 우리가 중심, 업무지구는 도시의 핵심입니다. 도시의 핵심. 여기가 핵심인데, 즉 우리가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핵심이 바로 여기고, 두 번째가 퇴폐, 슬럼지구를 나타내는 점이지대죠. 우리 작년에도 출제했는데 4번 우리가 출제를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 나타나는 게 바로 우리는 바로 뭐가 된다? 점이지대죠. 자, 세 번째는 우리가 공장에 저소득 근로자들이 거주하는 저소득 주택지역이 세 번째고, 네 번째는 중상층 이상의 우리가 고소득층이 거주하는 고소득 주택지역이 네 번째고, 다섯 번째는 교외에 통근자들이 거주하는 통근자 지역이 다섯 번째죠. 이렇게 도시 핵심으로부터 5개의 지구로 분화되면서 도시가 성장한다는 이론인데, 자, 이 중심지로부터 원을 그리면서 중심지에서 멀면 멀수록 접근성, 지대, 인구 밀도는 낮아지죠. 또 외곽으로 갈수록 질병도 적어지고 범죄도 줄어들고 빈곤도 줄어드는 형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시카고라는 도시를 대상으로 하고 단핵, 핵심이 하나인 단핵 구조입니다. 자, 이 도시의 공간 구조를 도시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서 설명하고 있고, 이 도시 공간 구조 형성이 우리가 저소득, 고소득, 그의 통근자 지역으로 분화되는데, 바로 어떤 지역에 이렇게 들어오는 걸 뭐라고 하죠? 침입. 그 지역의 원주민과 경쟁해서 다른 지역으로 변하죠. 그래서 침입, 경쟁천이죠. 이게 생태학적인 용어인데, 이 침입, 경쟁천이 등의 과정으로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이론이죠. 자, 미국의 하나의 도시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도시 내부 구조 일반화에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고, 또 도로교통수단의 발달이 이 동심원 형태를 변형시킬 수 있다는 점 무시, 간과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최초의 이론이니까 쉬운 문제 자주 출제하죠. 자, 이 원을 변형했죠. 동심원 이론을 변형해서 나타난 이론이죠. 그래서 이 원을 우리가 변형해서 나타난 이론입니다. 선형 이론인데 1939년에 나타나죠. 이 호이트에 있어서의 선형 이론인데, 우리가 도시는 뭐를 따라서 교통망, 도로망이죠. 교통망을 따라 확대되는데, 같은 종류의 토지용은 도시 부근에 시작되어 점차 그 주변을 향해 이동되는데, 도시는 전체적으로 원형이죠. 도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원형이다. 이게 핵심인데, 문제는 이 교통의 선을 따라서 도심에 어떻게 돼? 방사된다는 걸 전제로 하는데, 그 모양이 이렇게 무슨 모양을 띠고 있다? 부채꼴 모양을 띠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미국 내 142개의 도시의 상세한 주거 자료를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주택 가격의 분포 유형을 분석해서 도시 공간 구조의 성장, 이 지역의 분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주택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고소득층의 입지 선택 능력이 도시의 주거 공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우리가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 교통망을 따라서 선형이라는 것은 뭐죠? 부채꼴 모양이죠. 이 부채꼴 모양, 이것을 우리는 쐐기 형태라고 하죠. 쐐기 형태의 모양을 가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고소득층 주거지역이죠. 고급 우리가 주택지역인데 고급 주택지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한 이론에 불구하고 고급 주택지역은 고속교통망 쪽 가까이 입지하고 좌우에는 중급 우리가 주택지역이 우리가 하고 우리가 반대는 우리 저급 주택지역, 고급 주택지역 반대편에는 이해가 상반되는 이 저급 주택지역이 형성된다는 그런 이론이 되겠죠. 자, 이것도 핵심이 하나인 단핵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핵심, 우리가 이론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자, 1945년도에 나오죠. 해리스 울만에 의해서 발전된 이론인데, 이 도시 성장에 있어서 도시 토지용 패턴 유형이 유일한 핵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시가 성장하면 핵심의 수가 뭐한다? 증가하고 도시는 몇 개 이상 분산되는 핵심으로 구성된다는 이론이죠. 자, 핵심이 여러 개입니다. 다핵을 성립시키는 요인으로서 어떤 활동은 교통이라든지 입지 측면에서 특수한 시설을 요구함으로써 다핵이 형성되고 어떤 동종, 같은 업종의 활동은 직적에 따른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상호 모인다, 집합하죠. 직접 지향성을 추구하고 어떤 이종의 활동은 직적에 따르는 뭐죠? 불이익을 초래하죠. 이 직적에 따르는 불이익을 초래하기 때문에 상호 분리되는 경향이 있다. 상호 분리된다는 것은 결국 뭐죠? 입지적 측면에서 양립하기가 어렵다. 비양립성이 나타나고 어떤 업종의 활동은 높은 지대를 지불할 능력이 없죠. 이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로 인해서 다핵이 또 형성되죠. 특히 두 번째, 세 번째가 또 시험 지문에 잘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과 호이트의 선형 이론을 결합한 이론이 바로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이라는 것을 또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 공간 구조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우리가 틀린 것을 묻습니다. 자, 동심원 이론은 도시의 공간 구조의 형성을 친위, 경쟁, 천위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동심원 이론에 따르면 중심지에서 멀어질수록 지대 인구 밀도가 서로 낮아진다는 거죠. 자, 점이지대는 선형 이론에서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서 나온 용어예요. 동심원 이론에서 점이지대는 중심 업무 지구에 직장 및 생활 터전이 있어 중심 업무 지구에 근접하여 거주하는 지대를 점이지대라고 하죠. 점이지대를 우리는 뭐라고도 한다? 황혼지대라고도 해요. 황혼지대라고도 하죠. 자, 선형 이론에 따르면은 도시의 공간 구조의 선장 및 분화가 주요 교통 노선을 따라서 부채꼴 모양으로 확대되죠. 이게 포인트가 되겠죠. 다핵심 이론은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몇 개의 분리된, 이산된 중심이 점진적으로 통합됨에 따라서 전체적인 도시의 공간 구조가 형성된다는 이론이죠. 따라서 틀린 지문은 우리가 3번 우리가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호이트의 선형 이론, 그리고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인데
요 세 개를 묶어서 순서대 연도 잘 기억해 두시면서 순서대로 우리가 출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3번 지문이 정답이죠. 잘 확인해 두시고 우리가 또 우리 이 도시의 공간구조 이론과 지대 이론을 또 묶어서 같이 또 출제를 또 최근에 하기도 하죠. 작년 시험도 그런 형태로 또 출제를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지대 이론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 중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